앞으로 어떻게 시장 변화에 대처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본청약 들어가는 데가 꽤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더라도 지금은 주거선호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여전히 급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물을 찾으시면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1주택자분들은 뭐 갈아타기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걸 또 너무 이제 무리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상급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거선호지역으로 이렇게 자꾸 가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요. 자금력에 맞게 그렇게 옮기시는 것도 좋은데요. 최근에 보면 주거선호지역의 신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뭐 준신축이나 구축으로 가시더라도 오히려 지역을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연중 약보합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미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타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우리는 올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요즘 시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련의 현상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끌족입니다. 한동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이 영끌족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는데 요즘 다시 또 영끌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과연 다시 영끌할 때일까요? 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정말 집을 연끌까지 해서 또 사야 되느냐, 이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 그 경매 통계를 보니까요, 7월 달에 경매로 아파트 나왔던 것이 5천 건이 넘어요. 2월에 비해서 거의 뭐 50% 이상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상당수가 2019년에서 그때 폭등기에 영끌이를 해서 집을 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금리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임의 경매로 나온 물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자료들을 제가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리해서 집을 사면 이런 현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된다. 다만 요즘은 그 이제 사회초년생들에 대한 금융대출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상당히 싸고 또 생애 최초 청약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탐구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집을 사야 한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자기 자산이 집값의 한 6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집값이 출렁거리게 되면 자기 삶 자체가 출렁거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교수님, 얼죽신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예, 최근 들어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제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랍니다. 그만큼 신축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매매 시장이나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좀 어때요? 예, 그 MZ세대 분들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저희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원베일리가 50억 한다 그러면 강남구만 하더라도 우리가 현대아파트 뭐 재건축을 추진하니까요. 좀 다르게 봐야 하고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높은데요. 그게 한 34억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이제 반등기 초입이라고 보고요. 곧 뭐 준신축이나 구축으로도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승세가 지속된다 그러면 마용성뿐만이 아니라 그 외곽 지역에서도 좀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현상들이 너무 부각되는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이렇게 좀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의 분석대로라면 과연 이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전임 정부에서도 수없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계속 올랐잖아요. 전임 정부의 실책을 반복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정책 현장에
직접 계셨던 진 교수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주택 정책을 총괄했던 전 그 청와대 정책실장인 그 김수현 교수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보니까 부동산과 정치라는 이 책을 냈는데, 사실 김수현 교수가 그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무를 맡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때 주택 정책 총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해서 보수에게 정권을 뺏겼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뼈아픈 성찰을 하는 의미에서 아마 저는 책을 썼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절대로 집을 잡겠다고 공언하고 자신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경제가 시장 경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잡겠다고 공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국민들은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럼 마치 잡을 것처럼 얘기를 했다 못 잡으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비호화가 되고, 또 야당에서는 약한 고리를 잡고 흔들고 그러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경색되거나 왜곡돼서 시장 가격이 잘못되지 않게 시장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최근 집값 상승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너무 과하게 묶어놓은 규제를 또 너무 과하게 푼 게 아니냐, 또 이런 역설적인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과한 정책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주택 공급은 꾸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과유불급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1주택자, 다주택 투자자로 나눠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 변화에 대처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본청약 들어가는 데가 꽤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더라도 지금은 주거선호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여전히 급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물을 찾으시면 내 집 마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1주택자분들은 뭐 갈아타기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것도 너무 이제 무리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상급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거선호지역으로 이렇게 자꾸 가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요. 자금력에 맞게 그렇게 옮기시는 것도 좋은데요. 최근에 보면 주거선호지역의 신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뭐 준신축이나 구축으로 가시더라도 오히려 지역을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그다음 다주택자분들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뵈면 안 좋은 것부터 팔려고 하세요. 안 좋은 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좋은 것부터 파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려고 하면. 아니고 난 너무 좋은 것만 가지고 있다, 이러시면 제가 볼 때 지금보다도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더 버텨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사례를 한 건 다뤄보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소형 아파트에서 6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부부입니다. 부부의 연봉을 합치면 약 3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무주택 상황이고 부채가 없고 아이도 아직 없습니다. 부채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 한도를 채우고 전세금까지 보태서 살기에도 좋고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은 지역에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의 직장이 서울 강남과 종로이기 때문에 직장과도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자, 소장님, 교수님, 어떤 전략을 이 부부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일단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자산 관리를 제가 볼 때 일단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좀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벌써 뭐 15억대의 집을 사셔도 큰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다행히 잠실에 그 하반기쯤 되면 잠실 르엘이라든지 레미안 아이파크가 분양을 합니다. 이게 미성클로버하고 진주아파트 재건축한 건데요. 마포에 저희가 봤던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 그거보다 조금 높은 정도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분양받으시더라도 시세 차익이 최소 5, 6억은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든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10억 정도 대출 받으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10억 정도 받으시더라도 아마 DSR이 17%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뭐 다른 이제 대출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리고 연 한 5천 정도를 이제 대출 이자로 내셔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3억이니까 보통 우리가 한 30% 소득의 30% 정도니까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아파트 사시면 좋은데요. 강남은 조금 실거주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이실 거고요. 종로라든지 아니면 용산 쪽은 그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겨울 것 같고요. 조금 더 무리하시면 저는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세를 사시고 한 25억 내외의 아파트를 사시는 것도 과감하게. 괜찮다. 그럼 이제 저는 대치동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많이 눌려 있는데 사실은 대치동은 뭐 지금 의대 종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는 지역이니까요.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야, 참 소득이 많으니까 참 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이 많네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진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 주택을 한 번에 점핑할 거냐, 아니면 단계별로 점핑할 거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주거 사다리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후자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주거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강합니다. 하나는 거주성, 그다음에 투자성인데 한 번에 무리하게 점핑을 해놓으면 투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주를 하면서 대출을 갚고 막 하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을 드리면 강남하고 종로니까 그 사이가 되면 약수동이나 금호동 쪽이거든요. 그쪽을 한 15억 정도의 구축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도 꽤 있거든요. 25평에서 30평 된 아파트. 그러면 아마 종로하고 강남 그 3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출근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한 3년에서 한 5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번 더 점핑을 할 건지 고민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올 하반기 시장 양상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봤습니다.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모두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머니TV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지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 소장님, 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